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국 태화되는 개발자는 선동에 취약하다란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둥글 사회 수능에서 살아가는 게 좀 정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요. 제 성격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회 순응하는 성격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냥 들이받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강요를 해도 왜 그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면 왜 손해가 되냐면 회사에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일을 했는데 그게 되게 꼰대 같고 되게 답 없는 스타일이면 문제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그 다음 회사 갈 때도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면 결국에는 내 손해예요. 더 세련된 회사를 가서도.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는 저를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또라이 취급을 하고 완전 마치 간 사람처럼 취급을 하죠. 그리고 1년 뒤에 프리랜서 해달라고 그 내부에서 개발자 이상한 사람 뽑아놔가지고 되게 못한 사람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프리랜서 해달라고 연락 와서 오히려 한 500만 원이면 해줄 일을 저한테 한 1,200, 300만 원을 주게 만들었죠,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 뭐 그전 회사 사람들 좋은 사람도 많고 그랬으니까 좀 싸게 해주려고 했었죠. 근데 그 이사님은 되게 좋았는데 그 위에 다른 이사님도 좀 저랑 안 맞았고, 아무튼 저 약간 또라이로 취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독특한 사람들. 스티브 잡스가 그랬거든요. 예민하고 좀 독특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꿨다.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류사에 있어서 진짜 남들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된다거나 엄청나게 잘 될 거를 그런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잘못된 생각에 가깝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베이스를 두고서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잘 모르는데 떠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IT 업계도. 진짜 그렇게 선배 믿었다가 제가 피본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선배들 안 만났으면 그냥 더 좋은 영향 받아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데, 막 언어로 레벨 나누는 그런 선배들도 되게 많았고요. 그런 선배들 지금 50살 넘었을걸? 근데 지금 뭐 개발을 할까 모르겠어. 그 당시에도 별로 잘하던 개발자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옛날에는 선배를 깍듯하게 좀 이렇게 하고 항상 존경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그런데 그런 게 많았는데 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한 게 엉터리가 많았던 거예요. 최근에도 이마트에서 신세계 상품권 선물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 거기에서 동네에서 바꾸려 그랬더니 거긴 안 된대요.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다 안 된대. 근데 내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고 다 해본 바로는 또 이마트 에브리데이 중에서도 바꿀 수 있는 데가 몇 곳 있더라고. 유튜브에서도 보니까 거기서 바꿨던 사람도 있고. 근데 저쪽에 있다던데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안 될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 아줌마가 되게 기분 상했는지 되게 안 좋은 뉘앙스로 자기 말에 거역을 했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가봤어. 갔는데 잘 되더라고. 그래서 신세계 상품권 뽑았어. 아니, 잘 모르면 다른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되거든? 자기네 홈페이지조차도 안 보나, 직원이? 그런 거. 뭐, 예전에 LG 에어컨 사러 갔는데, 학생들 이렇게 쓰는 에어컨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헤파필터, 저는 좀 공기에 예민해서, 헤파필터 등급이 몇이에요? 막, 헤파필터 12등급이요, 11등급이요? 이렇게 에어컨에 있는 거 물어봤는데, 그 파는 직원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있어요. 저기 홈페이지 가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지 왜 그랬냐.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몇백만 원 주고 에어컨을 사는데 이 제품이 그 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은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 어떤 옵션이 어떤지 확인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미리 그런 거를 조사를 해와서 우리 학생들이 좀 좋은 공기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공기청정기 항상 많이 틀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확인하는데 그 직원이 이거 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홈페이지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되게 열받았다는 느낌으로 쏘아보는 거예요. 지가 공부를 안 해서 지네 회사 제품을 모르는 거는 지 문제지 왜 나한테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너 왜 이렇게 눈치 안 챙기고 둥글둥글 하지 못하냐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해결한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너무 막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겠죠. 근데 사실 전자제품이나 아니면은 어떤 IT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막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선배가 PHP는 되게 하등한 언어고 ASP는 되게 좋은 언어다 이러는데, 사실 제3자가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거든. 근데 언어로 레벨을 나누는 그런 선배들도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C 언어가 가장 완벽한 언어라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자기가 베이스가 되는 언어가 항상 최고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자기가 베이스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 나중에 볼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이런, 얘는 이래서 좋고 얘는 이게 좋고 이럴 땐 이게 좋은 것 같고 이럴 땐 이게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러스트나 뭐 스칼라 같은 거 막 이제 나오고 이렇게 비교적 늦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언어는 이게 좋네? 막 그것 때문에 뭐 C 언어가 사라지고 막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왜냐면 장점이 있지. C 언어의 장점과 자바의 장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가져가는 게 나쁘진 않은데, 걔네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쓰다 보면 단점이 있거든. 지금 나름대로 코드를 되게 짧게 만들어주는, 비교적 파이썬이 코드가 같은 코드를 짜도 좀 짧거든요. 자바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자바 수업하다 보면은 좀 코드가 길어서 학생들한테 이게 자바의 단점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바는 대신에 그 초보자들이 배웠을 때 처음에 파이썬부터 배우면 좀 쉽고 좀 편안한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객체지향 그 규칙 같은 게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려요, 잘못 배우면. 이게 좀 짬뽕이 돼 있어요. C 언어랑 C++의 장점들이 좀 짬뽕이 돼 있어서 사실 그 자바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 좀 어렵긴 한데, 대신에 객체지향이 크게 봤을 때 이런 틀로 이뤄지는 거 이런 거 배우긴 참 좋거든요, 교육하는 입장에서. 좀 엄격하게 배우면 파이썬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도 이제 좀 나쁘지 않다. 학생들이 부작용이 별로 없고 다른 언어를 볼 때도 생각보다 적응을 잘 하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자바를 교육하는 거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처음 독학을 하실 때는 저는 파이썬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독학은 좀 가능하면 내가 흥미가 끊이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해요. 옆에서 선생님이 지금 가는 길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해주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을 때가 좀 어려운 언어로 시작을 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C랑 C++도 좀 전문가가 옆에도 있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질문 되게 많거든요, C랑 C++ 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가르쳤는데, 그때는 확실히 옆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뭐 스레드라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옛날에 저는 어떤 식으로까지 수업을 했냐면, 진짜 와일문을 하나 만들고 스레드를 흉내내보자 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스레드 없지만 스레드처럼 동작하는 그 원리를 와일문을 걸고, 와일문 안에 와일문을 걸면서 막 이렇게 한 그런 게 있어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을 좀 선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진짜 좋고 훌륭한 개발자가 어렸을 때 그런 좀 아무것도 모르고 경력이 많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선동되면 결국에는 이 친구가 더 잘하고 훨씬 뛰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못된 연봉 8천으로 보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2년 정도 굿비지원 학원을 다녔대요. 근데 굿비지원이랑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갔던 곳은 훌륭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훌륭하지 못한 실력 때문에 2년 동안 회사에서 잡무만 계속 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문서 작성만 하고. 근데 졸업할 때는 우수학생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항상 잘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간중간에 어떤 블로그를 잘못 봤는데, 개발자는 이러하다, 또는 개발자 어떤 커뮤니티 봤는데 개발자는 이러하다라고 말한 거 있잖아요. 특히나 어디서 많이 문제가 생기냐면, 완전 왕초보고 플랫폼 개발은 뭐 찍먹도 못 해봤는데 너무 막 초반부터 너무 막 자료 구조 외우고 막 디자인 패턴을 막 다 외우고, 뭐 어떤 하나에 너무 쓸데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면 좋은 건데, 플랫폼 개발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디자인 패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플랫폼에서 주로 쓰는 게 디자인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주가 커질 때 이런 디자인 패턴 썼을 때 이런 유지보수가 편하더라,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 패턴을 쓰는 건데, 무슨 왕초보가 디자인 패턴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잘 모르는 사람들, 교육도 잘 모르고
잘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본인은 그렇게 해서 뭐 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좀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은 좀 교육 좀 한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르칠 거예요. 완전 생초보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2년 동안 그 쓸데없는 거 보고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가스라이팅 된 친구들의 특징인데,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박들을 여러 개 해결해주고 나니까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잘해지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냥 대충 해. 넘어가. 기초 때 괜찮아. 무조건 넘어가. 나중에 잘해진 다음에 보는 게, 그런 부분은 잘해진 다음에 좀 디테일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특히나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요. 좀 플랫폼 개발 해보고, 잘 해보고, 찍먹 다 해보고, MVC도 써보고, 뭐, 별의별 거 다 써본 다음에, 아, 디자인 패턴이 이래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시점이 딱 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그, 인격장애죠.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사이코패스 아니면 소시오패스, 마키아벨리스트, 나르시시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데 인구 중에 5% 정도가 있어요. 차라리 살인 같은 거에 빠지지 않는 사이코패스들이 차라리 나아요. 마키아벨리스트나 나르시시스트들 중에서 이런 가스라이팅을 사람들한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나르시시스트를 좀 비교적 잘 알아보는 편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페이스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차단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당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진짜 회사 생활하면서 아쉬운 건,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개발자인데, 저 사람 하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스티브 잡스 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백종원 씨 문제도, 지금 뭐 농가를 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농가를 살리기보다는 브라질산을 쓴다든지 아니면 수입산, 뭐 중국산 뭐 대두를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되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본질을 깨트려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비판적인 시선도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게 있어야만 발달할 수 있어요. 지금 암치료도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새로운 어떤 또 가설도 나오고 그게 이슈가 되고 있고, 비타민 B3가 되게 암치료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나이아신 아미드, 뭐 이런 비타민 B3 중에서도 활성형 비타민 B3가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그 전문가분께서 그걸 밝혀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되게 유명한 학술지 같은데 올라가면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건데, 물론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이거를 무조건 드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비타민 B3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부작용이 하루에 2mg?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하루에 2g? 2mg이겠죠? 2mg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작용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용량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용량 비타민 B3 같은 거 먹었을 때 뭐 그거 이상을 초과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하는 거를 제가 그분이 직접 그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보면서 되게 많이 느꼈죠. 아, 기존에 있던 의료 상식도 이렇게 계속 바뀌고, 기존에 있던 비타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나 생각들이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비타민은 뭐 그냥 먹으면 좋지. 근데 이게 암 치료에 효과 있을 거라 생각 못 했겠죠. 아스피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뭐 항상 뭐 삐딱하게 생각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거는 비판적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데리고 정말 높은 연봉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 기존에 있던 교육적인 것들, 제가 현직에서 있으면서 제가 사람들을 뽑으면서, 아, 이런 게 되게 아쉽다, 이렇게 준비해오면 내가 이 친구 정말 마음에 들어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직에서 하던 것들 보면 실제 누군가 말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이게 더 좋은데 하는 것들을 다 알려주니까 그냥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연봉 시장이 지금처럼, 옛날에는 네카라쿠베 안 가면 마치 사람들 바보 취급하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커뮤니티에. 네카라쿠베 당토 아니면 개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카카오 데이터 센터 불나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 많이 날아가고, 뭐 그런 문제 터지면서 뭐 좀 그런 게 잠잠해졌죠. 왜냐면 카카오 개발자도 잘하겠죠. 우리나라도 제일 잘하는, 네카라코베 당토에 제일 잘하는 개발자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실수는 사실 용납하기가 좀 힘든 실수긴 하죠. 왜냐면 보통 그렇게 큰 기업에서, 우리나라 정말 최고의 메신저인데 데이터 센터 하나 불러가지고 그렇게 정지될 정도면은 사실 그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분산 저장하는 게 사실은 백업이라도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 카카오 메신저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고, 사실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부분들, 텔레그램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도 그렇고, 뭐 라인보다 저는 텔레그램이 확실히 기능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데, 왓츠앱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그램이 되게 혁신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디테일한 기능들을 살펴보면 되게 훌륭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텔레그램에서 하고, 메시지도 예전에 보낸 거 안 사라지고 뭐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 뭐 그냥 기본 기능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 편의성이 되게 좋아서 아무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네카라쿠베 당토 아니면 안 된다고 이런 분위기가 되게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몇 명, 그런데 다닌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전체 개발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과 다르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마치 인스타그램에 그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고 몸매 좋고 이런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마치 되게 잘못된 사람처럼 인스타그램만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가 센 사람들이랑 뭐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얘기가 있어도 한 번 더 검증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주는 게 좋다. 그래야 나중에 안 낚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런 생각을 좀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좋은 결과를 내게 된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예요, 이것들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